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갑시다를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엠베스트. 잘 나가던 메가스터디 부사장을 그만두고 책상 2개로 엠베스트를 시작할 때는 백지 위에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다행은 모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자회사에 모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강사마저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 교육회사이니만큼 우수한 강사진은 필수 조건이었다. 사업 기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앞이 막막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길을 찾아야 하나? 절박한 심정이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생각하며 모 회사에 지원했다가 보류 상태에 있는 한 직원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녀에게 중등부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만드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며 의사를 타진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의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쾌히 응해주었다. 그리고 지금의 엠베스트를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다. 나와 엠베스트를 위해 숨겨진 보석이었던 그 사람은 현재 엠베스트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유경 본부장이다. 강사 역시 중등부 경험이 많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모기업에 지원했지만 보류된 몇몇을 선택했다. 교육기업에서는 강사의 품질이 곧 회사의 품질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선발했다. 먼저 몇 가지의 선발 기준을 정하고 면접자의 시범 강의를 녹화해둔 비디오 테이프를 5번에서 10번 정도 돌려보았다. 최악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었지만 주위의 추천이나 정실에 의한 선발이 아닌 철저하게 실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강사만을 선발했다. 그렇게 곳곳에서 터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어렵게 해결했고 천신만고 끝에 사이트를 오픈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는 회원 모집이 문제였다. 엠베스트라는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사이트를 알릴 것인가.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어렵지만 그나마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원 모집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듯했다. 그때 한 직원이 회원 확보를 위해 다른 회사의 신상 정보를 활용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것은 불법이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한마디로 거절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옳지 못한 지름길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대신 전공법을 택했다. 먼저 모 기업의 설문조사에 응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400명에게 우편으로 학습 자료를 보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주변의 학생들에게 엠베스트를 소개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2003년 5월 오픈 당일 친구의 딸아이 하나가 수강을 신청해왔다. 너무나 귀한 한 명의 고객이었다. 약국을 경영하면서 처음 한 명의 고객이 수천 명의 고객이 될 수 있음을 이미 경험한 바 있었다. 몇 안 되는 고객이지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한 강좌에 3만 원의 단과 수강료를 받던 때에도 5만 원을 들여 지방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다녔다. 출장 비용이 수강료보다 컸지만 절대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고객에게 충성하고 성심을 다하는 것보다 좋은 투자를 알지 못한다. 감동을 한 손님들은 직접 입소문을 내주기 때문이다. 이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담 직원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고객 상담 시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고객이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했다. 보통 직원당 하루 몇 통 이상 전화를 받아야 인건비가 빠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고객의 불만이 해소될 수만 있다면 상담 직원이 온종일 한 사람의 전화만 받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그 한 사람이 우리의 큰 재산이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이다. 대부분 약속한 것보다 더 주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금전적인 혜택일 수도 있고 2배의 친절 혹은 추가적인 서비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직원은 물론 고객에게 받은 신뢰는 결국 회사가 성장하는 탄탄한 밑거름이 된다. 그뿐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최상의 품질과 선호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낳는다.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는 선생님과 직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보충하는 계기로 삼았다. 성공의 열쇠는 늘 이 기간을 통해 얻었고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다. 결코 실패한다는 불안감은 없었다. 다만 사업을 확장하면서 늘어난 직원들 생각에 책임감과 부담감이 무거워졌을 뿐이다. 내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직원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웃음이 사라진 회사의 조직원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조직은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거나 침몰하기 쉽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수록 나는 직원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런 나의 노력을 알았는지 직원들도 자기의 일처럼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 CEO와 직원들이 하나 되어 목숨 걸고 뛰어드니 매출은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나는 이 돈을 다시 서비스와 품질을 높이는 데 재투자했다.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최고의 품질과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나는 고객과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끼지 않지만 허세를 부리거나 낭비라고 생각되는 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고객들의 만족도보다 효과 좋은 광고를 보지 못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 고객의 높은 만족도는 회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4.5평 그 좁은 곳에서 경험한 것이 온라인에서도 통한 것이다. 친구의 딸 한 명으로 시작한 엠베스트는 4년 만에 27만 명의 회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2006년 11월 메가스터디와 합병. 손주은 대표는 메가스터디 전체와 고등부를, 나는 중등부 엠베스트를 담당하는 대표가 되었다. 사랑의 입학식.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친구들은 새로운 교복, 가방, 운동화를 준비하며 한껏 기분을 내었다. 하지만 나는 남들과 색깔과 재질이 다른 값싼 교복을 입고 입학식을 치러야 했다. 어린 마음에 칼날같이 주름이 선 친구들의 교복과 초라한 내 교복이 얼마나 비교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새 학기로 들뜬 기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를 할 때였다. 당시 과외 학생의 집은 대표적인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서울 성북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높은 담벼락이 위용을 자랑하는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들을 지날 때면 조그맣고 초라한 자취방이 떠올라 서글픈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처지를 비관하거나 좌절하진 않았다. 저 사람들이 부자가 된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도 언젠가는 성공하여 저 자리에 있으리라 다짐하곤 했다.
친구들과 다른 교복을 부끄러워했던 나는 청소년이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자들을 보고 비로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인이 된 이후였다. 이처럼 청소년 시절은 여러모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학원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운 학생들의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불우한 형편을 비관하며 좌절하는 학생들을 마주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옴을 느낀다. 그런 학생들에게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식만이라도 다른 친구들과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나처럼 설렘이 없는 입학식이 아닌 희망이 가득한 입학식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이런 의미에서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에서는 해마다 사랑의 입학식이란 행사를 진행한다. 큰 사람 실천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공부에 매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서 50명의 예비 중학생을 추천받아 입학에 필요한 학용품과 책가방 그리고 교복 맞춤권을 선물했다. 형편상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메가스터디 엠베스트의 모든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체가 많아서 어느 해보다 풍족한 입학식을 열 수 있었다. 나는 이 학생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사회의 따뜻함을 느끼며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성적, 외모, 경제적 형편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고 움츠렸던 마음의 날개를 활짝 펴길 바란다. 얼마 전 1000마리의 학과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엠베스트를 통해 도움받은 학생이 보내온 것인데 너무도 감사하고 귀한 선물이었다. 내가 나눈 사랑의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의 사랑을 되돌려 받았다는 기쁨에 며칠을 설레었는지 모른다. 올해는 비록 50명의 학생과 사랑을 나누었지만 내년에는 5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소풍 전날로 기억된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소풍은 즐거운 것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이 소풍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빵을 사오라고 하셨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빵을 사올 가게를 정해주셨다.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빵 하나를 사기 위해 왕복 1시간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집 앞의 그 많은 가게를 두고 굳이 그 먼 곳에서 빵을 사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멀뚱멀뚱 서 있는 내게 어머니는 자초지정을 설명하셨다. 성호야, 엄마가 평소 억수로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다 아이가. 근데 니도 잘 알다시피 우리 형편에 언제 빵을 사 먹겠노. 이럴 때라도 이용해주면 얼마나 좋겠노. 안 그렇나? 나는 그제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가게에 도착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매우 반가워하셨다. 인사를 하며 소풍 때문에 빵을 사러 왔다는 나의 말에 아주머니는 보자기 가득 빵을 담아주셨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많은 빵이었다. 아침에요. 너무 많다 아닙니까? 걔한타 가서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래. 빵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감사의 마음이 복받쳤다. 빵 하나 사 먹기도 쉽지 않은 가난한 시절이었다. 남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그 마음에 배려라는 이자를 붙여주신 아주머니가 고맙게 느껴졌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주머니처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15년 후 나는 성인이 되었고 내게 한 보따리의 빵을 주신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되셨다. 약국을 경영할 때는 평소 천식과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아주머니를 위해 언제나 좋은 약을 먼저 챙겨드렸다. 어머니 같은 분인지라 대부분 그냥 드렸지만
부담을 느끼실 때면 저렴하게 약값을 받기도 했다. 많은 빵에 놀라 사용하던 나처럼 아주머니 역시 그러면 안 된다고 미안해하셨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내가 받았던 고마움과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시 아주머니가 주신 빵 한 보따리는 단순한 빵이 아니었다. 어린 내게 배려, 나눔, 베품의 의미를 가르쳐준 아주 고마운 빵이다. 시대는 어려웠지만 이처럼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덕에 배려의 빵을, 나눔의 빵을, 그리고 희망의 빵을 먹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빵 하나는 이자에 이자를 낳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커다란 빵이 되었다. 나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누리는 사람 또한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린 사람은 또다시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자기보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돌봐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마디로 나눔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엠베스트의 학생들이 나누고 베푸는 선순환의 삶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유로 우리 회사는 2004년부터 큰 사람 실천 캠페인을 열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실천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대체되는 포인트를 기증받아 부루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 이와 함께 매 학기 신청을 통해 맹아학교나 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이끈다. 온라인 교육회사인 덕분에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 각지의 아이들이 우리 사이트의 회원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 지원을 받으면 지역과 관계없이 대단한 경쟁률을 보인다. 빠듯한 학업 때문에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을 텐데 강릉, 부산, 청주 등 전국에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견스럽다. 애들이 무슨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라는 어른들의 편견을 보란듯이 넘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하다. 2003년 5월 100만 명의 고등학생 회원을 가진 메가스터디의 자매회사로 엠베스트를 출발했을 당시 회원 수는 400여 명. 그런 회사가 4년 남짓에 27만 명의 회원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한 결과다. 나는 사이트 오픈 초기부터 학업과 더불어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다. 주위에서는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에서 무슨 인성교육이냐고 말한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을 올리느냐고 묻기도 한다. 우리 사이트에는 워낙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들이 몰려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성적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인생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라의 미래라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 삭막한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할 것이라 믿는다. 나와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선생님들은 우리 사이트를 거쳐간 수많은 인재가 사회의 각층과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겸손할 줄 알며 양보와 나눔의 미덕을 아는 리더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공부는 당연, 인성교육까지.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는 신뢰가 생명이다. 온라인 교육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믿어야 회원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만큼이나 인성교육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성적과 학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과 예절이 더해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느껴야 한다. 막연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닌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감히 말한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없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어 그만큼 시야가 좁아지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야말로 큰 사람이다. 더불어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신과의 약속이자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좌표이자 나침반인 비전 역시 잃지 말아야 한다. 나는 우리 사이트의 학생과 학부모님을 단순히 고객이 아닌 은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약국을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님이 내게는 은인이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의 회원이 느는 것보다 우리 회원 하나하나가 정말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이라는 은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부를 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강 관리가 필요하다. 중학생들도 학습 계획을 스스로 짜게 하고 계획을 실천하게 도와주면 자기 주도적 학습에 재미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어린 시절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잡아주면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다. 나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오프라인 학원에서나 가능한 출결 체크, 개인별 학습 관리, 상담 등이 1대1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인류 강사를 기용하되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이었던 학원 담임교사 제도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학생들이 동영상 교육에 접속하면 시간, 분, 초 단위로 체크해 부모님에게 진도표를 발송한다. 이 외에도 강의 시작 30분 전 문자 서비스, 강의 중 메신저 차단 서비스 등 오프라인보다 철저한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이 과도한 사교육비로 멍들고 있다. 이처럼 가정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사교육비는 물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단시간에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인 높은 교육열이 문제일 것은 없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역 간, 소득 간의 교육 불균형을 온라인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학생들도 의지만 있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계층 간, 지역 간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고의 가정교사를 저렴하게 자기 방에 모셔놓고 공부할 수 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생으로 공부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나의 목표는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든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환경이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날까지 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김성호 작가님의 6일 약국 갑시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더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